자, 안녕하십니까. 예.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유, 그 카이스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드라마 네. 카이스트 그 드라마 홈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야? 저는 몰랐는데. 아, 몰랐는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드라마 방영 시기가 99년 뭐 2000년 이랬는데 저는 그때 석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 황정아 박사를 이 드라마에서 모델로 삼은 거죠? 그건 들으셨어요 나중에 혹시? 아, 그때 드라마 작가셨던 송진아 작가께서 어떤 카이스트 기숙사에 거의 한 2년 동안 거주를 하시면서 실제 카이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상황들을 실제화 드라마화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 그 컨셉 안에 저희 실험실 선배님들도 많이 대본 작업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드라마 속에 녹아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 인물들 얘기했는데 제 뒤통수도 여러 번 나왔어요. 세미나 할 때. 그 송 작가가 여성으로 그 동기들 중에 박사까지 한 건 유일하시죠? 네, 맞습니다. 박사까지 가고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캐릭터로 그 주연 캐릭터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혹시 저작권 연하튼 뭐 저는 박사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이게 캐릭터인지. 억울해 지금. 억울해요. 억울해요. 직장에 들어가 난 다음에 알았는데요. 제가 저랑 비슷한 캐릭터가 있다는 사실을. 자,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라고 불리는데 왜 이렇게 불리는 겁니까? 물리가 사실 굉장히 아주 작은 나노 양자 굉장히 작은 입자에서부터 우주, 블랙홀, 은하, 초신성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의 아주 거의 전 분야의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다 아우르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사랑에 빠진 게 우주란 뜻이죠. 그래서 우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물리를 궁금하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데 물리 중에서도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에 제가 빠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우주에 뭐를 연구하시는 거죠? 주로? 제 박사 논문 주제는 지구 자기권에서의 방사선대, 그러니까 바넬렌 벨트가 제 박사 논문 주제인데 뭐라고요? 네. 우리 우주가 사실 우주선에 대한 연구구나. 우주선은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고요. 우주 그 선이란 말은 광선. 레이. 레이. 예, 우주선은 거기서 나오는 입자들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거기 항상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뭐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우주 방사선이라고도 얘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주 방사선을 그걸 의미한 거였어요. 단어가 짧았네요. 우주선. 우주선이죠, 그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주선이 지금 2개라서 그렇죠. 코스믹 레이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크래프트일 수도 있고 저는 우주에 가는 그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레이도 연구하셨고 네네. 쉽도 연구하신 거네. 우주 방사선은 완전히 이론적인 거 데이터 분석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우주선은 직접 하드웨어를 인공위성을 두 개 개발해서 연결된 거 아니에요? 같은 거죠. 코스믹 레이를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무언가를 보러 내가 만든 무엇인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발사한 인공위성 그 인공위성 개발에 참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기본이지. 뭘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야, 누리호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발사체죠. 누리호는 발사체고 그렇죠. 우리가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탑재한 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지구가 굉장히 강한 힘, 중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이기고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큰 추진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추력을 낼 수 있는 게 발사체고요. 그러니까 얘는 운송수단이에요. 버스라고요. 버스일 뿐이고. 그 발사체가 있고 그리고 승객. 거기에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에 가는지. 설명도 잘하시네. What과 Why를 결정을 먼저 해야 돼요. 뭐를 하든지 간에 그 What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리학자가 하는 일은 사실. 그래서
발사체 위에 맨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손님이에요. 손님. 인공위성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만든 사람이 위성을 어느 궤도에 올려놔 주세요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죠. 고객님께서. 고객님께서. 고객님이 주문하면 발사체는 거기에 올려놓고 오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엔 전부 위성체의 일이에요. 이건 고객님 개발에 관여하셨는데 그렇죠. 고객님.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어요? 인공위성을 저는 이제 위성을 개발하는 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예. 사실상. 그래서 예. 저는 물리를 전공했고 물리학자지만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뭐 기계공학자, 항공, 전기, 전산, 소프트웨어부터 정말 다양한 분야의 아주 굉장히 어려운 하이테크의 아주 종합적인 오케스트라라고 저는 인공위성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냥 현대 기술의 총학, 그래. 하이엔드 테크닉에. 예. 그래서 물리학자가 하는 일은 맨 처음에 거기를 왜 가는지, 무엇을 보러 가는지를 설정합니다. 목적, 모티베이션이죠. 그래서 나는 코스믹 레이를 보고 싶어. 달에서의 우주 방사선을 보고 싶어. 이게 맨 처음에 목적이에요. 그러면 달에서의 우주 방사선. 달 표면에 사람을 두려 그러면 예. 방사선이 얼마나 있는지 제일 처음 알아야 돼요. 화성에 사람이 살려 그래도 방사선을 하루에 얼마만큼 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에 무엇을 놓으려고 하면 항상 정치 잘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맨 처음에 대전제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무엇을 보러 간다가 그러면 그것에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예. 거 무엇을 밀도도 재고 온도도 재고 자기장도 재고 다양한 지표들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관측기를 설계를 해야만 해요. 그렇죠. 맨 처음에 그냥 하이라키 쭉 내려오는 거죠. 그 하이라키로. 전제가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예. 왓을 결정을 하고 예. 어떻게를 How. 결정하는 게 how를 결정해요. 예. 이게는 공학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달을 가는 것만 해도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도 되고 우회해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예. 그거는 사람들의 이해 선생님, 타산에 근데 의해서. 선생님은 뭘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저는 맨 처음에 무엇을 볼 것인지를 맨 처음에 결정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론적으로 무엇을 볼 것인지를 먼저 토픽을 잡고요. 예. 그런 다음에는 그거를 디자인을 하죠. 설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부 설계하고 납땜질하고. 기획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설계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기획, 설계, 개발 올려서 데이터 분석의 논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니다. 자,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 네네.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보통 이제 과학을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약간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분야만 그 적극적이고 다른 얘기는 잘 안 해. 방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줄 몰랐어요. 과학자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칼세이건 선생님이나 리처드 파인만 선생님처럼 엄청나게 강의와 이 방송을 잘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런 편견이에요. 과학자들은 말을 잘 못할 것이다. 예, 이거. 네, 편견입니다. 편견이긴 한데 말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김상욱 교수님이나 김범준 교수님이나. 세 분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말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죠. 보통.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편견을 깬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 편견을 깬 분 한 분 더 오늘 발견했는데 그 혹시 부부싸움 또 이렇게 하십니까?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이미 제압 당했구나. 아니. 오래 전에. 아니 신랑님을 왜 제가 부부싸움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와 결혼해줬어. 저랑 감지덕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저하고 막 통하시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돌고 있는데 지금 누가 애들을 케어하겠습니까? 감지덕지 해야 됩니다. 대학 때 첫사랑하고 결혼하셨다고 네, 어디서 맞습니다. 봤는데 예.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길은 없었나. 어쨌든 감지덕지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할 때 보통 남성들이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보통 부인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흔히 이 자리에서 묻고 답하고 하곤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겁이 많아서 제가 이제 정치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사실 거의 한 2달 전에 제안을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거의 2달 동안 깔아뭉개고 있었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답도 안 하고. 그게 너무 겁이 나서 무서워서. 거친 분이야. 네. 이게 나가면 굉장히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 색깔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났어 그랬는데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저희 신랑님이 해보라고. 신랑도 아니고 신랑님이. 네, 해보는 게 좋겠다고. 왜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응원을 합니까? 무슨 이유로? 일단은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할 때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하는데 예. 민주당 내에 여러분께서 저를 추천을 하셨다고 하고 제 주위의 과학계 동료 선후배님들께서 다 제가 이 일을 가장 잘할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 추천에 일단 저도 10분밖에 안 만났는데 추천하겠어요. 추천에 부응을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제 연구를 사랑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사랑합니다. 우주에 뭔가를 보내는 제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못하게 될까 봐 너무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신랑님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신랑님은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했던 것만큼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제가 연구만 엄청나게 잘했으면 연구에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밖에 나가서 과학계를 대표할 어떤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일을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천을 다른 사람이 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나이 정도에 만약에 다른 일을 해봄직하다면 지금쯤 시도해보고 실패해보는 것도 괜찮아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신랑님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돼요? 말씀하세요. 혹시요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되게 과학에 관심이 없고 과학을 잘 모르고 네. 과학에 무지하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모르셨구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학계에 계시니까 그리고 우주 관련 일을 하셨으니까 더더군다나 잘하실 것 같은데 이 R&D 예산 엄청나게 삭감해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파를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식사할 티타임을 할 때나 쉬는 시간이 잠깐이나 해서 2명, 3명만 모인 자리에서 전부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깎을 수가 있는지. 미친 거 아닌가? 미친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사석이니까. 24년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23년부터 이미 예산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깎일 거라는 조짐이 보이자마자 미리 몸을 사려서 예산을 많이 축소시킨 상황이었는데 그거보다 24년은 더 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인프라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특히나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해외 망원경들 그러니까 국외랑 같이 하는 국제협력 연구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과학 연구라는 게 어디 1, 2년에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7년, 10년 이렇게 가는 장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인데 국제협력은 사실상 기관과 기관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인데 내년에 얼마 주고 내년에 얼마 주고 이미 MOU 맺고 몇 년에 걸쳐서 다 수고를 해서 다 계약하고 양기간에 사인하고 다 해놓은 건데 23년부터 돈을 못 주고 있어서 당장 현지 시설에 전기세와 인터넷 사용료도 못 내고 현지인 오퍼레이터 돈도 못 주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이 빚이 몇 억씩 쌓이고 있는 기관의 빚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고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과학자들이 손발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냥 자조에 섞인 목소리로 돈이 없는데 일을 하지 말지 그러면서 놀면 되지. 그러면 공공기관에 월급은 나옵니다. 저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월급은 나와요. 저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비정규직인 사람이 문제거든요, 지금. 계약 연장이 2년 2+1이나 3+1 이렇게 돼가고 있는 박사후 연수원이나 학생 연수원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은. 신규 채용도 어렵고요, 당연히. 24년부터 신규는 없어요.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은 가실 데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계약 연장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신규 인력 없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출연년 안에 있는 연구직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프로젝트들 굉장히 거대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먹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도요셋을 개발을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연구소에. 이만큼 보드 디자인을 하면 그거를 PCB로 만들어 오는 건 주변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었어요. 반복해서 하는 많은 제조업들을 주변에 많은 작은 기업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출연년이.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모두 스톱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할 거예요. 24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예산안 처음에 나왔을 때 일부 이제 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한 1조 원 좀 안 되는 정도는 복구를 했다는데 한 6천억 정도. 처음엔 제가 이거 보고 그랬어요. 이거 간첩이 예산안 짰나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렇게 예산안을 짤 수는 없다 이거를. 그래놓고 무려 한 5조 원 정도를 컷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며칠 전에 보니까 무슨 어디 과학기술자들하고 간담회 한다는데 나와가지고 조금 줄이긴 했지만 자기 임기 중에 왕창 늘릴 거라고 이런 그러니까 진짜 이건 헛소리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임기 중에 다시 늘릴 거라고.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늘릴 거면 왜 줄여? 이만큼 깎아놓고 요만큼씩 줄여, 이만큼씩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를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은 이미 깎은 상태에서 요만큼씩 찔끔찔끔 증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이해가 안 되고요.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례가 없는 말 그대로 유례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거든요. 이렇게 어느 잘라버린- 정부도 네. 과학기술자의 일을 자르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고. IMF도 안 했어요. 네. IMF도.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라도 과학기술자를 이렇게 존경하고 우대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거는 뭐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을 하라는 건 일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도 증액했다는 그 기사는 크게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깎은 기사는 거의 5조를 사라지고. 깎고 6천억 정도 네, 했는데 이거를 증액했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저 국힘당이 플랜카드 우리 동네도 걸어놨는데 국가 R&D 예산 8천억인가 복구했다고 막 크게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깎은 걸 먼저 말해야지. 아니 진짜 그러니까 아픈 뉴스를 다 팔로우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픈 뉴스를 못 보신 상황에서 조금씩 증액할 때마다 뉴스화가 되면 아, 이 정부는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구나 이런 프레임이 간다고요.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노리기 위해서 5조를 깎아서 과학계를 올스톱 시켜버리고 네, 그렇죠. 쥐어 짜가지고 그 소위 이제 젊은 세대들을 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후속 없어져 버리는- 세대가 없어지는 없어진 이거 거 아니에요. 연구를 어떻게 연구 현장에서 사실 연구는 사실 그 손발이 있어야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 카이스트가 유성구 대전 네, 유성구입니다. 유성구잖아요, 그죠? 근데 유성구 국회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여당으로 가버렸어. 대통령 하시는 말 잠깐만 보고 잠깐 끊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예산을 끊고 나서 R&D 예산 제 재임 중에 대폭 늘릴 겁니다. 다만 지금 R&D를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뭐 많이는 안 줄였어요. 대학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연구할 자금이 없어요. 자기가 없애놓고 아니 자기가 연구할 자금을 없애놓고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대학의 국립대, 사립대 교수님들, 이공계 교수님들이 이미 연구 자금줄이 23년부터 끊겼고요. 24년도에는 연구재단에 그분들이 연구하던 기초연구지원재단 그 꼭지들이 다 사라졌어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줄었기 때문에 개인 연구, 개별 연구는 다 잘라졌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더 이상 학생 못 받고 이미 있는 학생들 월급 줄 수 없어요. 지금 완전 극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1998년도에 IMF 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 국가 R&D를 확 늘리면서 그때 과학재단하고 연구재단, 학술진흥재단, 문과 이거 나눠 있을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대규모 사업단을 만들고 산학협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돈을 왕창 그때 3천억인가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했을 때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한쪽으로는 광통신 케이블 깔아가지고 이제 인터넷 시대에 대비하고 다른 쪽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이제 국가 경제 미래가 없다고 해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야를 건너뛰는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거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이제 대규모 국책 연구 사업들을 그때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 그 이후로 25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좀씩이라도 계속 늘었지. IMF 때 거꾸로 느렸잖아요. 예. 네. 예. 말씀하셨듯이 야 과학기술은 건들지 마. 이게 있었거든요. 그 이전 정부도 있었고 보수 정부에도 그랬어요.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는 그래도 미래에 어떻게든지 조금씩 우리의 씨앗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미래가 있으니까 씨앗을 밟아버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라버린 거예요. 네, 여기서 싹둑 뭐 어쩌라는 거죠? 현재 연구하는 분들도 그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세대가 커야 되는데 그 포닥 세대들이 지금 못 들어오는 거 못 아니에요.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그게 연구자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대규모 사업단에 교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후 연구를 하는 젊은이들, 근데 박사 일은 그 과정에 사람들이 있는 다 학생들. 하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제일 다 많이 하죠. 예, 거기서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네. 연구단에 들어와서 거기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만들어내고 네, 이거를 맞습니다. 같이 연구하는 거와 교육하는 거를 같이 결합해서 대규모 사업단을 만들었던 건데 그거를 지금 다 스톱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대규모 저는 사업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했던 모든 나쁜 일 중에 최고로 나쁜 일이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대통령이 정권이 업적을 남기고 싶고 그렇죠. 과학기술을 그 얼마나 많이 했어요 본인 입으로도
근데 가장 많은 액수를 어느 날 갑자기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공 영상을 찾아보는 거지. 거기 그러니까 나오잖아.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이. 과학이라 하는 거는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진국에서 다 연구해 놓은 거 그거 퍼블리시 되면 읽으면 벌써 과학자야.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게 제일 큰 문제. 개별 연구를 싹실을 잘랐으면서 어느 분야만 늘렸냐면 국제협력만 하래. 어느 날 갑자기 국제협력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공 영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딱 그거 앞뒤가 지침대로 안 지금 가고 있는 맞으니까. 거. 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도 야 이건 이해가 안 간다 하다가 천공 영상을 생각하게 됐구나. 물리학 박사에 우주선을 개발하는 분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역시 천공인가? 그렇습니다. 아유 지금은 아무튼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실제적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한 해 동안 그렇죠. 통으로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죠?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 거의 2년차 예산 잘린 것만 해도 연구는 여기서부터 절단된 거예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닥들은 다 어디로 가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제 24년부터 어떻게 할지 지금 뭐 아무튼 내놓은 제안 중에 하나는 풀링제 인건비 풀링제를 사용해서 다른 모든 과제들에서 조금씩 각출을 해가지고 네.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지만 각출을 해서 그걸로 너네들 인건비를 충당해 봐라 이런 식의 대안을 내놨는데 그 각자 과제들도 다 예산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리고 본인의 지금 고용이 불안하니까 네. 안정적인 제안이 다른 나라에서 온다면 가겠죠. 그 네. 대학 입시는 의과대학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이러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로 가야지.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거죠. 이공계 기피 현상 더 심해질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과학고등학교에서 강연했었었는데 그 똑똑한 학생들이 뭐 다들 돈을 그러니까 쉽게 벌 수 있는 길과 자기가 하고 싶은 길 중에 어떤 걸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 상황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물리해라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이러면 나 같은 꼴을 당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우리가 대신 야단받는 느낌은 뭐지? 아니 정치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추천하는 이유가 있네. 지금 있어요. 들어보니까. 듣다 보니까 예. 우리 황정화 박사님, 신랑님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이해는 되지 않으실까요? 네. 근데 카이스트 출신의 물리학 박사로 지금 그 누리호에 탑재한 인공위성을 만든 네.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설계, 개발 그리고 발사까지 최전선에 있던 분이니까 시비 걸 구석이 없죠 지금. 그래도 시비를 걸지. 게다가 신랑을 신랑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아주 바람직한 태도 같습니다. 예. 아니 박사님 네. 원래 다음 코너가 있는데 네. 퇴장하지 마시고 좀만 네. 기다려 보세요. 네. 뭐 잠깐 나갔다가 네. 요 잠깐 중간 전하는 말씀을 듣고 텐테일 네. 그 다음 코너가 로봇 이야기거든요. 아, 네. 로봇도 좀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유 많죠. 온 김에 지금 제가 새벽까지 저기 오늘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뽕을 뽑고 가세요. 자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 누적제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된 상태로 박태웅 의장님 추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박사님, 황정화 박사님하고 유시민 작가가 계속 앉아 계시고요. 예. 누적제에 의해서 박태웅 의장님 모신 이유는 뭐냐면 로봇이 하나 나왔는데 알로하 프로젝트라고 예. 스탠포드 대하고 네. 구글하고 같이 해가지고 놀라운 놈이 하나 나왔어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놈. 로봇이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한다는 많았었는데 왜 놀라운지는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영상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얘가 지금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여기 계란 야 톡톡톡 깨가지고 버리고 야
야, 저 동작도 자연스럽지만 네. 제가 저걸 어떻게 배웠는가가 더 놀랍고 그렇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이고 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배우는 과정이에요. 예. 설명해 주세요. 저게 그 구글 딥마인드하고 스탠포드대가 같이 만든 건데요.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예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방 학습이라는 걸 쓰는데요. 저게 이중 원격 로봇이라고 해서 원격으로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도 있고 그 조작받은 내용을 지가 학습을 해서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중 원격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습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음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기존 로봇은 정교한 프로그램을 시킨 다음에 그렇죠. 알고리즘을 짜고 그렇죠. 뭐, 그 예. 동작을 정교하게 반복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얘는 훈련시키는 과정이 달라요. 이제 예. 보시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한번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로봇한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휴지를 뽑아가지고 뭘 닦고 이렇게 쭉 한번 저게 지금 뭘 훈련시키는 거죠? 화장실 청소 훈련. 화장실 청소 훈련시키는 일단 사람이 해요 저렇게 예. 한번 그럼 이게 이제 1차 학습이 되는 거죠. 저게 놀라운 게 예. 50번 정도만 저걸 해주면 예. 80% 이상의 확률로 그대로 한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사람도 사람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이 기계도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예, 50번 그 저걸 모방 학습이라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RTX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서 예. 각자가 저 로봇을 학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예. 학습 데이터를 올려요. 예. 그럼 그게 다 전이가 돼요. 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저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가 누구는 청소를 시키고 누구는 빨래를 시키고 누구는 뭐 요리를 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어허.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운데로 올려 공유를 해. 그러면 얘가 50대가 학습을 했으면 나는 한 번밖에 공부 안 했지만 나는 한 가지 동작만 공부했지만 50번 나머지 공부한 애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50명이 각각 학습시켰는데 예. A라는 사람은 A 동작만 학습시키고 그렇죠, B를 그렇죠. 학습시켰지만 예. 이 기계는 50개의 동작을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 기계들이 따로따로 있다 하더라도 네네네. 예. 이걸 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부품을 3D 프린터로 뽑았을 수도 있게 설계도까지 다 내놨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한 사람을 나는 국어를 공부하고 네. 내 친구는 수학을 공부했는데 따로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나면 얘가 쭉 내려올라 가지고 나는 수학 공부한 사람 공부한 걸 다 습득해. 그게 전교 1등이 돼 있는 거죠. 야. 거기다가 이 친구들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그 알파고 만들었던데요. 그렇죠. 거기다 얘가들이 또 뭘 만들었냐면 알파폴드라고 해서 고분자 단백질의 접힘 구조를 미리 예측을 하게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얘가 세계 최대의 생물학적 분자 데이터베이스인 프로틴 데이터 뱅크에 있는 거의 모든 단백질을 다 예측을 해요. 이렇게 되면 신약 만드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뭘 내놨냐. 구글 그놈이라는 걸 내놨어요. 구글 그놈은 신물질을 예측하는 건데. 영어로는 뭔데 그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GNOM이에요. 아 진짜 그놈이구나. 예. 우리말로 그놈으로 번역한 줄 알았는데. 얘가 220만 개의 신물질을 신소재를 안정적인 무기화합물 예측했는데 이게 이때까지 알려졌던 모든 물질의 10배. 그런 걸 만들었던 친구들이 이걸 또 내놨는데 이걸 왜 오픈 소스로 내놨을까? 오픈 소스로 내놨다. 오픈 무슨 소스로 뜻인가? 내놨다는 거는 오픈 소스로 저런 기계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나도 장착을 해서 나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픈 거기다가 소스라는 거. 이게 값이 32,000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연구소는 못 사요 지금. 예산이 예산을 없어가지고 잘라갖고 못 사. 예산을 못 사. 그러니까 지구 단위의 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네. 오픈 소스로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제각기 그러네. 온갖 시도를 내서 그걸 데이터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1.2배 빨라졌다, 1.3배 빨라졌다가 아니고 2, 4, 8, 16, 32, 64, 125 이런 식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오픈 소스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키트니까 사요.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동작들은 뭐 수십 개 정도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걸 훈련시키겠다. 어떤 사람은 저걸 훈련시키겠다. 근데 이게 다 서버는 중앙에 모여. 네. 그러면 그렇게 학습시킨 것들이 전부 다 그 로봇들에게 다 전이가 돼. 전파가 그렇죠.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은 거기 참여한 전 지구인이 만들어낸 동작들을 다 습득하는 거야. 지구 단위의 뇌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데 이거. 그게 스카이넷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베리 데인저러스한데 이거. 이게 실리콘밸리식의 생태계 접근이에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든다. 야. 뭐냐면 오픈 AI가 쓰는 트랜스포머나 어텐션이라는 모델이 다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아까 바둑 예를 드셨잖아요. 네네네. 바둑이 처음에 비슷하게 출발했잖아요. 네. 사람의 기보를 입력해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자기들이 훈련해서 어느 순간 인간을 이기게 됐고 그 다음 단계로는 지 혼자 규칙만 가르쳤더니 지 혼자 규칙 가지고 막 대국을 한 다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얘가 지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베리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데인저러스 아니야 이거. 이게 세 번째로 놀라운 점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모델을 트랜스포머가 그 오픈 AI의 그 챗GPT에 썼던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언어 쪽 거대 생성형 언어 인공지능? 모델에 쓰는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 예, 생성 인공지능에 쓰는 건데 그 트랜스포머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대로 썼어요. 로봇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AGI라고 하잖아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을 만드는 길에 한 걸음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모델 쓰고 저기는 저 모델 쓰고 하면은 인공 일반 지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걱정되거든요. 자, 나도. 박사님도 한번 제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이제 강화학습을 하게 되면 그죠? 처음에는 사람이 가르친 걸 반복학습을 통해서 50번 정도 하면 한 80%는 비슷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I 특징은 강화학습을 해서 인간이 어떤 작업을 할 때 통상의 방식을 넘어서는 해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모방 학습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그런데. 않지만 여기도 보면 그 지금은 어떤 한정된 행동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일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과장된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된 얘기는 한데 자 청소를 아까 화장실 청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소를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빗자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처음에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 아예 더럽히는 사람을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SF적인 그런 그렇죠. 상상력이죠. 하지만 바둑 세계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둑 세계는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가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게 강화학습이 갖고 있는 약점이 그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 되면? 강화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리 데인저러스. 네, 위험해요. 강화학습이란 기본적으로 바둑 같은 경우는 규칙이 뻔하잖아요. 닫힌 네. 세계고 그렇죠. 이겨라. 예. 근데 이 세상은 열린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모든 것에 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하라는 목표가 왔는데 그렇지. 화장실을 더럽히는 걸 애초에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로직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과학의 세계에서.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우려가 드는 사항은 뭐냐면 구글도 마찬가지고 알파고 돌릴 때도 그랬고 가장 큰 문제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GPU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전기세 전 세계 전기세 이러면 구글이 제일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우리나라 안 많은 되겠네. 데이터 처리를 하려 우리나라 일단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전기세에 쌀이 굉장히 없어? 많은 전기세 낼 돈도 지금 망원경 하나 돌릴 돈도 없는데 지금 큰 새로운 이런 그러니까 뭔가 도전적이거나 혁신적인 거 이런 걸 시도하는 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그런데. 거 시도하는 건 지금 완전히 딱 끊긴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 덕분에 이걸 막을 수 있는데. 저희는 조선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근데 이세로 가면 그런 네. 우려를 하는 것도 그 이상한 우려는 아니잖아요. 우려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많은 리소스를 제한 없이 끊임없이 자원을 대준다 그러면 전력도 계속 돌아가고 컴퓨팅 파워도 계속 쓸 수 있게 컴퓨터를 계속 살 수 있는 돈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염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문외한은 과학 문외한들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아 저런 애가 식당 주방에 들어오면 대박이다. 저 막 그렇죠. 저거 튀겨가지고 튀김 같은 거 할 때 손 디고 막 그다음에 전기 맡아가지고 이 폐암 생기고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주방에
튀김기 앞에 재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제가 다 튀길 거 아니에요, 맛있게. 그리고 맛도 항상 균일하게 유지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네. 중요하죠. 컨시스턴트가 있다는 게 기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사람처럼 이렇게 요동치거나 플럭추에이션 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의 그러면 장점이기도 하고.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인간은 뭘 하고 사냐고요. 쟤들이 돌아가지고 다 저걸 해버리고 나면. 지금 일자리 없어지는 속도가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 구글에 지금 광고 쪽에 한 33,00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퍼포먼스 맥스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생성 인공지능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할 일들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또 크리에이터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영역이 제일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 잘해요. 달리나 그 그래서- 미드전이 보시면 거의 조금만 해도 거의 그냥 초보들이 하는 수준은 금방 따라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인류가 이런 급격한 일자리 소멸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걱정이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얘네들이 우리를 넘어설까 봐. 공격할까봐 그런 거. 넘어설까 봐.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논리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룡산 골짜기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지.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도망가야 돼. 쟤들이 없는 곳으로. 근데 이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로봇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지구적인 규모로 학습 데이터를 교환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32,000달러면 되게 싼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품들도 범용 부품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GPU 빼고. 생각해보면 소나타 하나 사는 가격으로 네. 이 로봇을 사서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관련 기업들은 안 살 이유가 없죠. 개인도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개인들도 살 수 있죠. 32,000달러면. 그 자동차 한 대 사는 가격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해볼 수 있죠. 차 2대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가격이 2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니까. 32,000달러니까. 4천만 원 정도 지금. 예. 되는 거기다가 거니까. 그 구할 수 없는 부품은 3D 프린팅 할 수 있게 설계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무서운 미래로 향하는 출발인 것 같은데 또 프로젝트 이름은 알로하야. 예쁘게. 이 양반들은 뭐냐면 로봇이 인간이 해야 됐던 잡일들을 다 없애니까 인간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요일 날 그 욕실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해놓고 나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우리 인간이 그런 일도 하면서 사는 거지. 그거를 다 없애요. 난 반댈세. 저도 반대입니다. 그거 다 못하게 하면은 남편 무슨 일해요? 전 제가 하기 때문에 좀 몰라요. 신랑님은 그런 일 시키면 되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전 지구를 연결해서. 인류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일들을 다 로봇이 하게 돼서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었을 때 그 부를 어떻게 균등하게 잘 나눠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하죠. 이 개발에 돈을 투입하는 사람들도 그런 걱정 안 하고. 이 친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결국 부를 다 생산하게 될 거니까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아, 우리는 그냥 로봇이 벌어주면 돈이나 받고. 그렇죠. 엄청난 판타지. 로봇보다 훨씬 판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오픈 소스로 풀었다는 건 자신감이거든요. 따라올 테면 따라오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했다고 해도 이걸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오픈소스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공지능을 보면요. 구글이 다 오픈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 AI가 챗 GPT 만들면서 막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얼핏 보면 구글이 굉장히 손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구글이 시장이 100일 때 30%를 먹고 있으면 30을 먹는 거잖아요. 시장이 1000일 때 10%를 먹으면 1000을 먹어요. 그런 계산인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커지면 내 지분은 줄어들겠지만 압도적으로 시장이 커져서 내가 먹을 게 커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기업들이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협력업체들 ERP 연결해가지고 원래 당신은 그 이익률을 이전의 패러다임을 가진 대통령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계로 붙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대통령실에서 이제
보고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세계가 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이거를 해야 원래 정상적인 그렇죠. 대통령실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막 개딸 전체주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무슨 구한말처 조선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막 걱정이 태산입니다. 되네. 특히 과학기술은 정말 퇴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싹을 자르고 있어서 그것이 수치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백현 교수님, 누적제에 의해서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 마치 적분 게임을 하고 있는 적분 게임. 이름 하나씩 얹어서 외우지 못하면 퇴출이 돼. 자, 최백현 교수님, 자, 좀 예,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제에 무슨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하고 아니 걱정 안 해도 됐으면 제가 여기 안 나왔다니까요. 자, 교수님은 또 자료를 많이 들고 오시기로 유명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그래서 내가 최소화했습니다. 한 서너 개로 압축해달라 그래가지고. 서로 개로 맞죠. 자, 새해 첫 번째 우리 경제 가정교사 시간인데 오늘 들고 오신 거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네. 잡담회했대요. 네. 그때 원래는 새해 첫날이니까 지난해 한 해 좀 정리 좀 하고 그럴 거를 예상을 했는데 그냥 잡담회하고 끝나가지고 오늘 이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예. 좀 시청자들한테 좀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먼저 띄워주세요. 자, 네, 데이터를 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얘기해보자.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그러니까 국내 경제하고 해외 부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특히 핵심적으로 가계하고 기업이죠. 예. 한테 미치는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게 압축해서 보면은 대충 보여요. 그림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경제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을 고르신 이유는 이제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2022년만 하더라도 한 해 내내 떠들었던 게 전 정부 탓을 했잖아요. 아 그때는 5월까지는 문재인 그렇죠. 정부, 네. 5월 9일까지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섞여 있으니 네. 온전히 집권한 해를 비교해 보자. 그렇죠. 2021 그거 하고 년과 이제 2021년 하고. 비교를 해보자. 근데 이제 2022년만 하더라도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2023년이 되고 나서도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제 이 책임이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화살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2023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하는 거 굉장히 비교를 해보자. 의미가 있는데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물가만 그러니까는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아주 저 기이한 성적표인데. 자,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집권한 마지막 해인 21년과 예.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집권한 첫 해인 23년을 비교해 보자. 성장률은 일단 그러니까 4분기권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3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게 누적 성장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누적 성장률인데 2021년도에는 2.8%를 했어요. 3분기 동안에요. 네. 근데 2023년도는 1.5% 했으니까 거의 절반뿐이 안 된 거죠. 그렇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마찬가지로 4.8%하고 0.8%. 그러니까 이건 거의 6분의 1이죠. 예. 6분의 1이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지금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 거의 7% 가깝죠. 문재인 정부 때 4%였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까지 한국은행 집계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지금 이제 4분기 상황이 예. 더 나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월까지가 예, 11월 달까지 월별 자료를 이제 통계청에서 저 집계를 하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합친 거를 보게 되면은 위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 0.8%인데 마이너스 1.0%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4분기가 이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악화되고 있고. 예,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죠. 더 마이너스가 크게 커졌으니까. 여기서 12월치 한 달치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니 상저하고 될 거라며. 처음부터 제가 근거 없다고 내가 여기 와서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상저하 저저잖아. 그러니까 예. 저저저예요, 계속. 저저저. 그러니까 자, 예. 계속 매우 나쁘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우리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수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내수가 지금 더 심각해요. 내수가. 예, 내수가.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가게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소득도 취약한 데다가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쓸 그렇죠.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예. 은행에 낼 돈은 많고. 예. 거기다가 이제 자산 가치도 지금 어쨌든 간에 하락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가게가 굉장히 우울하죠. 우울하죠. 우울하니까 하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가게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소매 판매라는 액이라는 게 있어요.
2년 연속 하락. 예. 이 지표가 그래프로 보죠. 예. 예,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던 때가 외환위기 때 그리고 이제 2000년대는 카드 사태 때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한 1년 정도는 하락하다가 예. 그 후엔 반등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가끔 얘기했죠. 코로나 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게 그러네.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게. 코로나는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때보다 더 나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참 제가 하여간 헛웃음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 코로나 때 그 당시 경기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냈었던 정책 중에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신용카드 많이 쓰게 되면은 전년도보다 한 5% 이상 쓰게 되면 소득공제를 뭐 늘려준다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게 이번 대책으로 또 나왔어 다시. 어. 그 정도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게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거지. 지금 신용카드는 빚내서 쓰라는 거잖아 지금요. 그렇지 돌려막기 하라는 예. 건데. 근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자율 높아서 빚 갚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빚내서 소비하라? 지금 먹을 것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게들이 식비를 줄여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정책 방향에 아무런 적이 안 보여요. 예? 그거는 없다고 예전부터 그러니까요. 늘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니까는 뭐 IMF 이런 전망에서 얘기하는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어둡다, 심각하다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이 심각한 상황.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금융이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쁘다. 그렇죠. 그거는 진짜 상상하기 힘들고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가계의 소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제가 그래서 이런 적이 없었다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예. 더군다나 우리는 작년에 무슨 세계적인 경제 충격도 없었던 해잖아요. 계속 뭐 세계 경제 어렵다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지. 이게 전쟁 나야 되는 거 아니? 이 정도 되려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거의 전쟁이었죠. 그렇죠. 밖으로 못 나가고. 못 그 모이고.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우리 경제에서 경제 벌어진 활동을 강제로 그러니까 스탑시킨 거잖아요. 코로나는 강요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보다 안 좋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말이 안 되죠. 경제가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거죠. 보수 쉽게 얘기해서. 매체하고 경제지들이 이걸 숨기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쪽 진보 쪽은 대체로 모든 나라들이 신케인즈주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따라온다는 입장이고 네. 이제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읽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 선택의 자유, 그 프리드먼 그런 유의 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만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케인즈주의에 따르면 총 수요를 구성하는 게 4개잖아요. 다 보셔서 첫째 민간 소비 줄었죠. 기업 투자 수요 줄었죠. 줄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역 이제 엉망됐습니다. 나올 요거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이게 4개인데 다 줄었지. 4개가 다 줄은 거예요 지금. 이럴 그러니까 때는 이제 정부가 지출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GDP의 3.5%를 줄였다니까는. 근데 거꾸로. 왜 줄여버렸지?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이러는 겁니까? 경제를 아까 과학 예산 줄인 거 이해 못 한다고 했는데 과학계에서. 그게 옛말이 있잖아. 네. 책을 아주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 대통령은 사실은 이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예, 몰라요. 안다면은 자기가 말한 분야가 족족이 예산이 깎였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를 내야 될 텐데. 근데 이 양반이 그 가끔 이제 경제 수치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경제 관료들이 대체 이제 그 보좌를 하고 있는데 그 용산을 보게 되면은 그 경제 관료들은 아는 수치들이야 사실은요. 근데 그거 틀린 수치를 얘기할 때가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을 하는구나 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 숫자 정부 채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숫자의 출처가 그거 그렇죠. 유튜버예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은 이 수치가 잘못된 수치를 알 수 있는 수치들인데 그 틀린 수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는 극우 유튜버 이런 거를 채널을 보면서 저녁에 유튜브 채널 보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서 거기서 떠드는 수치를 그대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수치를 그들이 떠들어야 그러니까 그러다 되는데. 보니까 가짜 뉴스를 대통령이 만들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 그렇게 거죠. 그런 틀린 수치. 그러니까 재경 관료들은 뻔히 아는 수치인데 이상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극우 유튜브들이 떠드는 그렇죠. 수치였어요. 예. 근데 그걸 대통령이 반복하고 있더라. 예. 여가 활동을 그렇게 하시나 보네. 밤에.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국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을 국민이 걱정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모르고 관료들 이 계보나 이해에 따라 실제 국정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이 하는 말고 예산이 따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기술 예산을 5조 정도 삭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보고도 전혀 못 받은 거죠, 이 양반이.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삭감했을까 미스터리죠. 진짜.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계속해서 추경호가 내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재정건져서 타령하잖아요. 예. 재정건져서 타령하는데 수입이 펑크 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그 하필 과학기술에서 땡겨서. 그러니까 지출을 안 줄이면은 예. 펑크 나다 보니까 이 적자가 괜히 커질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필 과학기술을 찍었다는 그러니까 그건 제일 거의 힘이 없으니까. 거기 힘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들은 예. 돌 들고 잘 안 오거든. 너무 순둥이 들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아니 예산 다들 조정하는 게 개별 있잖아요. 연구만 하고. 예산 조정하는 게 늘릴 때랑 줄일 때랑 보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안 변해요. 그렇지. 힘 있는 부서들이 많이 늘고 저기 안 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기부가 힘이 이번에 없어. 토건 예산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건 늘었죠. 예. 예. 그래도 이해 안 가요. 대통령이 야 과학기술은 줄이면 안 되지. 자,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내버리고 삽과 꽃갱이를 들고 가는 거야. 산업전선으로. 자 마지막 표는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대외 환경을 아까 유 작가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우리가 무역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무역 부분 정리한 건데 2021년하고 2023년도를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1년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요. 보게 되면은 2021년도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한 120억 달러 정도 지금 아직 줄어들었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총 수출액이요. 중국 수출액은 한 400억 달러 정도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9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반도체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회복된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고 갈 길이 먼. 특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를 제외한 14대 수출 품목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합쳐서 우리나라는 한 83~4% 차지하는데 전체 수출에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14대 품목 수출액도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15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전방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만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온전히 집권한 마지막엔 2021년에는 플러스 300억 달러 정도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 온전히 집권한 첫 해에는 마이너스 100억 달러 한 거예요. 무역 수지. 예, 무역 소지가 한 400억 차이 나는 거 실력이. 예. 왜 400억 달러. 수출 아닌 걸 대통령 탓을 해. 대통령이 만든 환경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이런 거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죽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확인이 됐어요. 죽일 수 있다. 내가 살릴 수는 없는데 그 말을 안 했거든. 그렇지. 그 말을 안 했어. 내가 살릴 수는 없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죽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하던 대로만 하던. 그 우리가 부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예, 내가 살릴 수 없다 그랬지. 죽일 수 없다 그랬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한 400억 정도 차이 나네요 실력이. 그 외환 보유액이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는 20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2021년도에 작년에는 한 3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줄어든 거야. 모든 게 다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게. 몇십 조씩 날라갔어요. 경상수지가 500억 달러니까 한. 그렇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지. 아무나 못해.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어도 이렇게 안 돼요. 비어 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돼. 비어 있으면 가만히 저렇게 안 있으면 됩니다. 저렇게 안 돼요. 이분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니까 바보들이 국정운영에 바보들 이런 얘기 데려다가 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최고 인류들을 데려다가 이제 국정운영을 맡길 거다고 이런 얘기했는데 결과가 이제 이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인류들이죠.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어떻게 죽이겠어? 자, 그 결과가 이제 가계하고 기업의 이제 그러니까 소득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충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 결과 자 가계 실질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 다 줄어들었죠. 2021년도에. 돈이 줄어들었어요. 예, 이건 줄어들기 힘든 거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달러 표시가 아니에요. 원화 표시. 원화 표시야 이거. 달러로 표시하면 훨씬 더 줄어요. 지금. 그렇죠. 이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급여 생활자들이 고용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의 임금도 보게 되면 줄어들었어. 임금은 대개가 좀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줄어들었어. 왜냐하면 급여는 한 번 주면 깎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 그걸 하방 경직층으로 최대한 유지는 하는데 줄었어요 지금. 예. 근데 정규직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질임금 줄어들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기업의 이익이 그러니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예, 기업의 이익이 아니 기업들이 뭐 이제 지지하지 않았어요 대선 때?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표시한 게 빨간색으로 한 게 뭐냐 물가만 오른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저 물가 오른 만큼 실질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고. 그렇죠. 448.7만 원 곱하기 0.96을 해야 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러니까 물가만 제가 늘 얘기했지 물가만 오르고 신기하게 물가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남은 주요 지표들이 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하기, 요약이 됩니다. 아무나 하기 힘들다니까요. 예. 이거 올해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아, 지금 더 나빠지고 있죠. 제가 더 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더 나빠진다? 지금 예를 들자면 가계 부채가 지금 어쨌든 간에 심각하게 지금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가계가 그러니까 지금 더 위축되고 현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구조조정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고 그게 더 가중될 지금 상황이라는 게 지금 기업의 종사자들의 지금 저거기 때문에 불안하죠 국민들이. 불안해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톡톡하게 우리가 지금 선거 잘해야 됩니다. 예. 거기 이런 것 보도를 안 하지 않나 언론이? 보도를 안 하죠. 그거 저 주실래요? 제가 다음 주에 100분 토론 MBC 나가는데 좀 써먹고 다 주세요. 끝나고 나서. 저게 설비 투자 같은 게 선행지표잖아요. 선행지표. 설비 선행지표. 투자가 저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그 뒤에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 선행지표 중에 또 하나가 수입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네.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게 수입은 대개가 뭐냐면은 가게가 소비하기 위해서도 수입하지만은 기업이 그러니까는 장비라든가 이런 거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포닥들의 일자리가 잃는 게 또 과학기술 미래 선행지표예요. 그게 지금. 선행지표죠. 예. 요거는 이제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영향이 장기적이고요. 그렇죠. 과학기술 예산 자르는 거는. 요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거는 중기적인, 중단기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중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모두가 다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전문가들만이 큰일 났네. 알 수 있는 건데 설비 투자액이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총 투자액인데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을 포함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감가상각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줄어든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개인 택시 운전사가 돈을 벌게 되면은 일정액씩 적립을 하거든요. 네. 택시 이제 수명 종료되면 새 택시로 바꿔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건 일종의 이제 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감가상각을 빼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 더 줄어. 그건 이제 순투자액이라는데 순설비 그렇죠. 투자액인데. 감가상각은 대체 투자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현상 유지를 위한 거고. 그게 포함이 안 된 거라고. 그럼 더 줄어들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 요렇게 그 게스트 누적절을 하니까 굉장히 번잡하고 재밌네요. 번잡한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신없고. 자, 오늘 다양한 분야에 번잡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도 합치려고 했더니 자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자 유시민 작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 아, 나도 가게 해줘. 오늘 하루 근무하기로 했잖아요. 근무하다 가세요. 자 나머지 세 분 퇴장 부탁드립니다.